오늘은 호야토야의 옛날 이야기 꽃가마를 탄 고양이를 읽어줄게요. 고양이가 어떻게 꽃가마를 타게 되었을까? 고양이가 어떤 꾀를 내어 연희를 도와주었을지 생각해보자.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진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어. 농사를 지어 아내와 딸 연희랑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진서방은 늘 남을 도와주었지. 하루는 농사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야옹, 야옹. 길 옆에서 미쩍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애초롭게 울고 있지 뭐야. 털이 숭숭 빠진 고양이는 병이라도 들었는지 오들오들 떨며 울었어. 오들오들. 진서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진서방의 아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야.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쩌자고 고양이를 데려와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그러자 딸 연희가 고양이를 꼭 껴안고 사정사정했어. 어머니, 고양이가 자라면 쌀을 훔쳐먹는 쥐들을 몽땅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고양이 밥은 절대로 따로 못 준다. 연희는 고양이를 안고 벌쩍벌쩍 뛰며 좋아했어. 다음 날부터 연희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았단다. 먹던 밥도 덜어주고 마루 밑에다 푹신푹신한 집도 깔아줬지. 그뿐이 아니야. 야옹아, 이거 먹어. 어렵게 구한 약초까지 다려 먹일 정도였다니까. 몇 달이 지나자 비실비실하던 고양이는 제법 살이 투실투실 찐 고양이로 변했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 이 고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는 거야. 그저 하루 종일 쿨쿨 잠만 잤어. 찍찍 찍찍. 쥐가 코앞으로 지나가도 그저 눈만 껌뻑껌뻑할 뿐 꼼짝도 안 했지. 찍찍. 투실투실. 이런 게으른 고양이 녀석, 당장 나가라, 나가! 연희 어머니는 후지깽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내쫓았지. 하지만 그때마다 고양이는 집 근처를 얼쩡얼쩡 하다가 슬금슬금 연희 곁으로 돌아오곤 했단다. 호다못한 연희도 물었지. 야옹아, 너는 왜 쥐를 안 잡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밥을 많이 줄 수 없단다. 고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다시 골아 떨어졌어. 그러니 동네방네 멍청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저런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처음에는 고양이를 겁내던 쥐들도 이젠 연인의 집을 지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달락할 정도였지. 세월이 흘러 연희도 제법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지. 어허, 우리 연희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진서방은 듬직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만보기를 사윗감으로 정했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칭찬을 했지. 훌륭한 사이를 얻게 되었으니 곳간의 쌀을 팔아서 연희 옷도 해주고 혼인 잔치도 크게 벌여야겠다. 진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곳간문을 열었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뒤룩뒤룩 살찐 쥐들이 곳간의 쌀을 죄다 먹어버린 게 아니겠어?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쩐담. 진서방의 아내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 결국 진서방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인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없어진 쌀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네? 연희는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어. 그러나 진서방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 갔단다. 아, 아버지. 그날 밤 마루 밑에서 잠만 자던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나와 사방을 살피는 거야. 그러더니 손살같이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진서방의 삼배 두 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불이 나게 곳간으로 들어가더니 삼배 두 건을 제 머리에다 떡하니 올렸었지. 곳간 가운데다 향불까지 피우고 말이야. 그러고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에 초상이라도 났나? 쥐들이 둘레둘레 살펴보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멍청이 고양이가 삼배 두 건을 쓰고 곡을 하고 있지 뭐야. 그러니 쥐들이 쪼르르 달려와 물을 수밖에. 고양이님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십니까? 에고 보면 모르겠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나와서 저를 울려라. 고양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 쥐들은 멍청이 고양이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지. 그래도 늘 고맙게 대해준 고양이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쥐들은 줄줄이 기어나와서는 넙죽넙죽 절을 했지. 그러자 고양이는 짐짓 서운한 듯 말했어. 아니 초상집에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고양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쥐들은 쪼르르 가서는 쌀을 한 움큼씩 지고 다시 왔어. 멍청이 고양이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쥐들에게 퍼졌어. 마을 쥐들은 물론 이웃 마을의 쥐들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 그 바람에 연인의 곳간에는 쌀이 수북수북 쌓여갔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고양이가 열심히 곡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에 멋지게 수염까지 기른 대장쥐가 찾아왔지. 옳지, 바로 저놈이로구나. 마침 잘 왔다 요놈. 고양이는 손살같이 달려가 대장쥐를 덮쳤어. 대장쥐는 이까짓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하고 슬쩍 힘을 주었지.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쥐는 쥐,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겠어? 고양이는 대장쥐를 옴짝달싹 못하게 앞발로 눌러버렸지. 아이고 고양이님 여태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대장쥐는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고양이는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외쳤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되도록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꾹 참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약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쌀을 훔치다가 들키면 다 잡아먹을 테다. 알겠느냐? 고양이는 우렁우렁 큰 소리로 말했어.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정 살고 싶다면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의 쥐들을 모두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대장쥐의 목덜미를 꽉 물고는 다그쳤지. 고양이님 살려만 주신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고양이는 그제야 슬그머니 대장쥐를 풀어주었어. 죽다 살아난 대장쥐는 부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말이야. 날이 밝자 고양이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물고 곳간으로 데리고 갔어.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텅텅 비어있던 곳간이 어느새 쌀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야. 게다가 우글우글하던 쥐들마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 야옹아 고맙다 고마워.
연희는 고양이를 껴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얼마 후 연희가 연지군지 찍고 시집을 가는 날이야.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한다. 씻은 듯 병이 나은 진서방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그런데 연희의 꽃가마 뒤를 따라가는 조그만 꽃가마 하나가 있지 뭐야? 아니, 그게 누구냐? 하하하. 살그머니 가마 안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었어. 가마 안에는 곱게 치장한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아요. 토야와 함께 꽃가마를 탄 고양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길을 따라가며 빈 곳에 어울리는 그림 딱지를 붙이고 알맞은 말을 고른 뒤 질문에 대답한 답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지문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어떤 가마를 탔을까요? 하면서 용정자, 연, 사인교, 갸자, 쌍가마, 초원. 초원이 뭘까요? 가마와 비슷한 탈 것으로 초원이 있어요. 초원은 의자가 높게 솟아있는 모양으로 높은 관리들이 타던 수레예요. 의자 아래에 새로 된 외바퀴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다양한 상상을 해봐요. 고양이는 어떤 꾀를 내어 연인의 집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나요? 아래의 대화를 잘 읽고 그 고양이가 어떤 사고력으로 사용했는지 알아보세요. 처음에는 잠만 자고 쥐 한 마리도 잡지 않더니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텅텅 빈 연인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어. 쥐들을 자유롭게 두어 그들이 배불리 살 수 있게 한 내가 상을 당했다고 엉엉 운다면 쥐들은 어떻게 할까? 상상하고 실제로 한번 해봤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쥐들이 스스로 쌀을 들고 오더라고. 고양이가 또 어떤 방법으로 연인의 곳간을 쌀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상상해보고 빈 곳에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나의 의견도 한번 글로 써보아요. 주렁주렁 교가융합 가마를 타요. 옛날에 탈 것을 그린 그림 중에서 가마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고 신부가 탈 꽃가마에는 붙임딱지를 붙여서 자유롭게 꾸며보세요. 활동이 있고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찾아야 해서 이렇게 느낀 것도 있고요. 뒤에 보면 여기 나의 생각 보따리라는 게 있는데 꽃가마를 탄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상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쥐들이 스스로 쌀을 들고 와서 연인의 곳간을 가득 채웠어요. 하면서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난도 있고 오늘은 토야토야 옛날 이야기 꽃가마를 탄 고양이 재밌게 읽었어요. 안녕.